네, 안녕하세요. 최남숙 뉴 더블 다이아몬드입니다. 리더님들 금방 조금 들으셨겠지만 제가 30년 이 비즈니스를 진행했습니다. 대단히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저의 그 생각 속의 체감은 엊그제 시작한 것 같고요. 또 매일이 어떻게 보면 또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또 매일이 새로운 경험에 설레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했던 많은 시간들이 약간 경험과 교훈으로 축적되어져서 또 오늘도 설레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월드와이드 리더 여러분들, 오늘 제 스토리와 함께 정말 신나고 즐거운 또한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성취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미지는 사실 사계절을 제가 표현하고자 해서 이미지화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에는 이제 이 살짝 느껴지는 기후가 걱정스러운 것도 조금 있죠. 기후가 뚜렷하지가 않고 계절이 약간 변화가 그 경계선이 약간 약하고 그러면서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가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또 다가오는 겨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봄같이 명랑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발하고 그렇게 굉장히 뛰어놀고 크고 싶었지만 너무나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또는 뿐만 아니라 힘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늘 어머니가 열심히 사셨지만 짜증과 또는 어떻게 보면 걱정, 이런 한숨 소리,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자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겨울이었죠. 그런 내 마음속에는 봄 같은 그런 열망, 따뜻함, 또 인정받고 싶은 것, 보호받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책임감, 아이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그 책임감에 있어서는 정말 뜨거우셨어요. 여름 같으셨죠. 그러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어머니.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되게 위로가 필요했고 슬펐죠. 제가 학교에 아침에 등교할 때에 그날 분명히 걱정되는 것이 몽당 연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가 수업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연필을 너무 사고 싶은데 생각이 뻔하니까 집안 사정이 제가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굉장히 우울하게 터덜터덜 학교를 갔던 그런 저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랬는데 제가 친구 따라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게 노래를 부르고 또 따뜻한 선생님들의 친절함, 그런 것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중에 열심히 이제 현재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 지금의 상태, 제가 이제 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요. 더블 핀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웠고 또 제가 조금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푸른색에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인데요. 어떤 저희 아주 젊은 영 파트너께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홈 미팅에. 보면 여러 가지 에메랄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2개 이렇게 얹어져 있죠. 그 사진을 제가 핀도 참 좋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케이크를 받으면서 참 행복한, 정말 이게 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인정식이 있었죠. 예. 저는 이제 그러면서 10대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20대 초반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만남이 일단 대학생 선교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참 열심히 했지만 대학생 선교회에서로부터 삶의 어떤 방향과 가치,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면적 어떤 가치관의 형성이 뚜렷하게 되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강력한 용광로 같이 뚜렷한 열정,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어찌 보면 일단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정말 훌륭한 내 삶에 있어서 위로부터 오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공부했고요. 그러나 이제 가족, 또 공동체, 또 관계에 있어서는 참 미흡했었죠.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는 늘 마음에 애잔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슬픔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비전과 가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밌는 말로 제가 홍익인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들에게서 슬픔에 또한 마음의 공허함에 있어서 정말 그 채우고 또 돕고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미래적 어떤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저에 있어서 그 누르는 이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미한 그 안개였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내 마음에 저를 보더라도 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여러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밥을 사주고 내가 먼저 그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돕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갖추어지지 않는 저를 보면서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재정적인 울타리, 재정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불면이 올 정도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림에 제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현실에 있어서는 궁핍함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저희 대학생 선교회 간사의 일이었는데 제 미래는 그래서 어떻게 상상이 되어지냐면 과연 이 비전과 가치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실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스러운 그 고민이 결혼하고 계속되어졌었습니다. 이러면서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이때에 또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것에 대한 이 벽을 돌파해서 과연 재정적인 울타리 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는데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경제 제도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하고는 달라요. 예,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요. 성경의 경제 제도는 그리고 너무 탐심으로 인한 또한 장악되어지는 그런 또 탐심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심각하게도 했고 또 생각이 나면 했고 제 현실과 또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시스템의 이렇게 맞물려서 제가 고민스러운 어떤 젊은 2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정말 남편으로부터 아메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이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제가 그 첫 느낌은 뭐였냐면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일도 사람들이 약간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개방된 또는 그냥 그런 융통성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게 하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요.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점포 없이도 그냥 이렇게 도어투도어로 하는 일인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막연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만 그 당시에 이 디시드랍스라고 하는 아마도 주방 세제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죠. 근데 저의 그 교육을 받았던 어린이집 교육은 학교에 딱 들어가면 표가 있을 정도로 국산품 애용이 나라 사랑이다. 이런 이제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내가 선교회에서 늘 썼던 용어가 어떤 민족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나라 사랑 이런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렇게 이 세제까지도 외국에서 이 공수해 와가지고 미제를 쓰냐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의아했던 행동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저에게 이 아메이를 전달하고자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자리에 이렇게 보면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이 막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플랜이 뭐였겠습니까? 약간 수익 구조에 대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막 닭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적혀져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짜증이 났었어요. 왜 그랬냐면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도 되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났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형이사학적인 별로 가치적이지가 않는 그러한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남편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뭔가 계획을 짜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짜증이 났고 남편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리 가치와 맞는 일이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격을 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나면서 남편은 그대로 학습자의 자세로 계속 있으면서 때때로 이렇게 보니까 제품을 써보기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제 형편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필품이 떨어지면 곧바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항상 저렴한 제가 방을 구하여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곽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생필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때 큰아이가 또 어렸었고, 정말 제 세제를 이렇게 물로 헹궈서 쓰다가 이 아메이 디시드랍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제가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그냥, 처박아 두었었는데, 말이 좀 거칠죠? 예, 두었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꺼집어내서 썼습니다. 쓰는 거에 어때? 이러면서 사용을 했는데, 느낌이 참 좋았었어요. 근데 희석을 해서 쓰는 경우도 몰랐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원래 원액을 쓰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나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헹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샤워기에 딱 그릇을 갖다 대는 순간 정말로 깔끔하게 하수구 구멍으로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그 거품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미국 사람들 제품은 참 잘 만든다. 이러면서 제가 쓰는 거야 어때? 이러면서 계속 사용했는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말 이 세제가 저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늘 여름이면은 수련회를 했었는데 엄청난 양의 제가 이 설거지 담당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때 이제 생긴 어떤 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제 피부에. 네. 다음에 이 디시드랍스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띄게 그 몇 년간 고질적이었던 그것이 눈에 띄게 한마디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게 되었죠. 책을 읽으면서 이 세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제가 그냥 모든 어떤 생필품으로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이 세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의 세제,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것이며, 또한 수익 구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또한 수익은 어떻게 수익성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진정한 이제 제품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이 책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지면서 제가 마케팅에 대한 또 마케팅을 이해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는 이 제품을 딱 보면 제품을 전달하고 열심히 매출을 올려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였지만 마케팅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것은 교육 비즈니스구나.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교육만 하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이해시키고 이해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꿈이 터치가 되어졌을 때 이 비즈니스가 자기 삶의 진정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터치가 되어졌을 때 이 일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것이 건드려지기만 한다면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케팅에 있어서 나로부터 펼쳐지는 이 네트워크가 적어도 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ABO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오너십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시스템 또한 마케팅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케팅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갑법 번식도 있죠. 더하기도 있죠. 그렇지만 곱셈도 있습니다. 일명 또 다른 말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일이고 그것이 분명한 어떤 진리에 가까운 원칙이 있고 그 결과를 낸다면 누군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마케팅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라 누군가 자기 꿈과 부합해서
이 일에 자기 인생의 신념과 열정을 부합시킬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한 2년 정도가 걸렸죠. 아메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미지가 벗겨지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었고 그리고 제품에 감동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충분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꿈꾸었던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100만 원이라고는 제가 그 당시에 저의 가장 절실했던 필요는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된다면 제가 마음에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우울함이 없이 밤에 잠이 못 잘 정도로 어떻게 꾸려갈까 어떻게 생활을 해결할까 이거 걱정 없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서 제가 100만 원이 대신에 꼬박꼬박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꼬박꼬박.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노동 수입이 있고 저희가 권리 수익이 있고 또는 간접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나의 노력이 계속 축적되었다가 이 노력에 대한 대가로 계속해서 1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재정적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1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 나 자신이 이렇게 되려면. 그 결과는 어떤 우리가 줄기를 하나 딱 끄집어내면 고구마 뿌리들이 이렇게 따라오듯이 이 100만 원의 결과는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첫 번째 자세가 뭐였냐? 내가 여기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만남에서 가장 크게 이미지를 받았던 것은 스폰서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김일두 리더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한국 아메이의 초창기의 리더로서 전국에 이렇게 회사 세미나를 직접 주 강사로서 다니셨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 당시에 마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산에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보시고 다음 날 이렇게 약속 만남을 하셔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미래의 아메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아메이가 든 많은 80개국 이상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이미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것은 굿뉴스구나 정말로 경제복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있어서 막연하게 제가 이 일을 1차적으로 나를 돕는 일을 이 비즈니스에 내가 원하는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정확한 도구를 가지면서 첫 번째 나의 변화와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실제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그 사람을 육적으로 물론 정신적으로겠지만 결국은 끝에는 그 열매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터치할 수 있구나. 왜?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도울 수가 있죠. 예, 나를 첫 번째 정직하게 만나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헬핑 피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만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폰서맨과의 만남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정말로 합리적으로 또한 미래적으로 설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정확한 제가 좌표를 가지면서 한국 아메이의 또 미래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미국 아메이처럼 되겠다 우리도. 그런데 벌써 지금 어때요? 대단하죠? 한국 아메이가 그죠? 그런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미래에 더욱 뚜렷하게 상상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경주에서 살았고 마산에 제가 친정이 있었는데 거쳐서 이제 김일두 리더님께서 개최하시는 세미나에 이제 처음으로 광주에 가면서 거기서 정확한 더욱 제품과 그때 제품이 한 30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 더 공고히 하는 믿음을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미팅을 갔죠. 물론 이 미팅을 가는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아기는 어렸고 자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비를 온통 모든 제가 있는 돈을 긁어 모아서 광주까지 왕복하는 자비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가기가 그래서 제 후배 한 명을 자비까지 만들어서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산에 들러서 제가 이제 친정에 저 아이를 내려놓고 어디 가니? 다녀오겠다 그냥 잠깐만 봐달라 이러면서 어머니께 부탁하고 다녀왔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시스템을 가졌어요. 일단
편견과 오해로부터 부딪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2년간 이 사업을 그냥 무관심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것이다. 저는 가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질 것이다. 피라미드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한 어떤 그 당시에는 또한 굉장히 또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런 것을 제가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달랬나 그러면은 나무는 그 나무의 그 건강과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증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많은 제가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여러 가지의 공격, 또한 외부적인 어떤 오해, 편견, 눈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두고 한번 증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나누는 것이다. 분명히 비전을 나누는 것이다. 한국 아메이도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었고 제품으로나 마케팅 플로너나 그죠? 제가 스폰서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일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당함을 유지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물론 만남 후에 많은 피드백들이 많은 반응들이 우울하게 만들었죠. 저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기도 하고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하고 있고 바른 길을 하고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마음을 추스리고 달리는 일에 늘 부지런히 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어떤 그런 펀치를 맞는 적도 있었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너무 불쌍하게 봤던 제 친구. 그러려면은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오히려 자기가 나를 이렇게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들. 그죠? 그리고 아주 어찌 보면 업신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눈빛들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복구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있어서 이 정리되어 있는 자기가 습관화해야 되는 10코어, 제가 여기 이미지에는 안 띄워서 죄송한데요. 10코어, 10가지의 이 핵심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일을 해야지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저로 하여금 제가 그 어떤 환경에 있어서 꿋꿋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승부를 걸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믿음을 가진 그 위에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자. 그러면 이해하면 감정도 따라올 수가 있고 또한 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고 내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꿈에 대해서 터치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단어를 쓸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단어를 쓸까? 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할까? 그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미팅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책을 본 경험과 스폰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캐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시간이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경험은 내가 꿈을 향해서 또는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첫 번째 제가 목표인 어떤 SP, GP, PT,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주어지는 경험들, 내가 하는 경험들, 적극적인 경험이든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든 모든 그 경험은 나의 자산이 된다. 나의 스승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항상 내 내면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치 여러분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순항하듯이 그런 만남들이었지만 계속되는 만남의 활력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딱 그 목표를 가져보니까 탱ኳ에서 보니까 15명에서 25명 고정 고객화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저에게 있어서 해야 될 목표였어요. 25명 고정 고객. 그럼 여러분 그냥 소비자하고 고정 고객하고는 다르죠. 이런 거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가볍게 접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고정 고객은 어떻습니까? 이 치약이 아니면 안 돼. 글리스트가 아니면 안 돼. 또는 이 SAH라고 하는 세제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거의 뭐 매니아가 된 분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숫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숫자와 더불어서 소비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이 비즈니스는 소비의 매출의 총합이죠. 그 합인데 일단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뭐였냐면 25명의 고정 고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품 한 가지가 재구매가 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뉴트리라이트가 4가지가 나왔는데요. 4종류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 경험이 그 뉴트리라이트를 잘 못 꺼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열심히 영양 부분을 공부해 보면서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전달하게 됐는데 보통 세제들이었고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어때요? 재구매가 적어도 몇 개월이 기다려야 됐었어야 해요. 제가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 고객 수가. 그러니 고정 고객이 25명이 되려면은 25명이 매달 주문하는 25명이 되려면 적어도 4배수, 5배수의 왔다 갔다 하는 소비자들. 사람은 다르지만 25회의 고정 고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고 이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그래서 이 특장점을 어떻게 전달할까? 정말 당신이 어차피 써야 될 세제인데 아메이의 이 세제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캐시백을 차지하더라도 이 제품을 쓰는 자체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 열심히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이 소비자들의 명단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도 만나죠. 제가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제 스토리가 조금 개인적 스토리를 많이 오늘 배제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미팅을 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거창한 교육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집이 없었기 때문에 경주에서 마산으로 바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애를 데리고. 예. 내려와서 왜? 거기에 제가 그래도 친구가 좀 있고 그래도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친정에 집 방 한 칸에 그냥 애를 그냥 내려놓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마침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냥 슬그머니 매일매일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너 뭐하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도 야 이제 정말 이 일까지 하는구나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빌려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미팅 장소를 그냥 제가 렌트를 해버렸습니다. 그 미팅의 그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죽을 팔러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을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붙들고 제가 열심히 뭐 했냐면 이걸 우리 세제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거창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이렇게 전달하시니까 이 제품도 관심을 가지시면 어떠세요? 그러면서 제가 접촉했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시장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 조회 시간에도 가고요. 이러면서 정말 끊임없이 고객을 만들기 위한 고정 고객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죠. 한마디로 명단의 이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날들이 많았었어요. 오늘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가지? 오늘 어디에 가지? 나오면 정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면 또 제품을 설명하고 이러면서 꼭 덧붙였던 게 뭐였냐면은 쇼드 플랜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는가 하면요. 이러면서 플랜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가게가 없이 광고가 없이 뭔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니죠? 지금은 뭐 굉장히 당당하죠. 오히려 가게를 가는 것이 원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쇼도 플랜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5분짜리, 10분짜리. 마케팅 유통부터 설명할 것인가? 또는 수익 구조부터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설명할 것인가? 4가지 원리를 딱 정리를 해서 정말 회사에 대한 신념. 저같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깊이 하는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철학을 설명해야 돼요. 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인지.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SP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3개월이 딱 되니까 성취가 되었었어요. 이때 박수를 많이 치시던데, 네, 그쵸?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분 박수 치고 계시죠? SP를 성취하면서 이제 양이 늘어나고
질적인가는 뭐냐면요. 이 사업을 이해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은 스몰 비즈니스, 쉽게 말하면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제가 6개월 뒤에 플래티늄이 되고, 플래티늄이 성취되니까 이제 이 범위가 넓어졌어요. 제가 이게 좀 거창하게 지도로 그림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곳도 있고요. 지금 막 지금 막 새싹처럼 자라는 곳도 있지만, 이 제주도에도 제가 있죠. 우리 김일도 리더님과 오영우 리더님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서 제주에도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늄 성취 후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어디든지 가고, 어디든지 갔지. 그 당시에 티코를 제가 할부로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요. 한 7만 킬로 탔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얘가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가겠어요.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 부어가면서 그 지점까지는 가야 되니까. 눈 내리는 1시간 거리를 7시간 만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고생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나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이 사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그것에 대해서 받쳐줄 수 있다는 아메에 대한 신념이 저럼 제 이 행동 반경을 조정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플래티늄이 성취되고 나니까 사실은 더욱 추가 수입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많이 만나야 되죠. 전국적으로 또 차비는 더 많이 들겠죠. 경비 들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핀을 도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세계 레그를 도전해야 되겠다. 에메랄드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또 감사하게도 플랜에서 뎁스 수입이 있었습니다. 뎁스. 세 개 그룹을 독립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원래 수입의 3분의 1이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에 도전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의 팔로우. 그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직 몰라서 결정을 못할 거야.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이해를 시켜야지. 그래서 미팅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미팅 할까요? 미팅 할게요. 이게 아니었죠. 그러나 제가 들고 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팔로우업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팔로우업이 지속되면 빅 비즈니스와 스몰 비즈니스 또한 그냥 애용자가 될 건지 결정이 나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월을 팔로우업을 하든 1년을 팔로우업 하든 2년을 팔로우업 하든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분이 고객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쵸? 고객이 됩니다. 그럼 고객은 뭐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분이 20만 점을 쓰든 30만 원치를 쓰든 10만 원치를 쓰든, 지금은 장바구니라는 게 또 있죠.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입니까? 고정된 매출을 내가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투자다. 진정한 투자다. 투기가 아니고요. 진정한 투자다. 건강한 투자다. 그래서 팔로우업에 있어서 항상 힘을 빠뜨리지 않는 제 안에 신념과 가치를 정립을 해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팔로우업이 되고 나면 긴 팔로우스루가 시작됐죠. 팔로우스루가. 그분이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와 시간이 이렇게 불문이 되어지면서 열심히 다니는 결과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있죠. 자, 지금은 그래서 그룹에 New Founders EDC,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분들, 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자, 100만 원에 제가 소망해서 어떤 일로 발전을 했나? 정말 토탈 솔루션, 또는 좀 전인격적인 어떤 구제? 예, 전인격적인 저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이래서 제 개인적인 비전과 가정을 뛰어넘어서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좀 더 깊고 넓은 그런 마음의 이 비전, 그런 것들을 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 뿌듯하다기보다는요, 좀 제가 저희 그룹에도 21%가 딱 성취되면 꼭 권장하는 게 뭐냐면은 한 아이를 키우자. 예.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김일도 리더님이 강조하시는 단어죠. 컴패션. 사실은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컴패션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컴패션. 물론 컴패션은 전혀 내 힘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컴패션이죠. 고통을 나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헬퍼죠, 물론.
헬퍼.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나누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숫자가 100명 가운데 몇 명이냐?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중에 30% 중에 또 30%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층에 와버렸죠, 어느 날. 그죠? 자, 이거 제가 말할 건 아닌데요. 그 제가 이 컴패션, 제가 헬핑 피플을 했더니 또한 헬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김일두 리더님의 안내로, 또 컴패션이라는 기관의 안내로 참 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매일매일은 아니고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제가 핀업이 될 때마다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더 늘려야 되겠다. 예. 자, 이러한 부터 시작해서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 약간 네. 저의 가정의 비전은 어찌 보면 저희가 대학생 선교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전하고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 남편은 아메이 비즈니스의 모든 비즈니스 초기에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자기의 궁극적인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 신분으로서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제 목표는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리더 오브 리더스. 오늘 아침에 여러분 A70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필 잭슨 감독님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 리더의 매력에서 나왔었죠. 모든 자기 멤버들을 편애한다. 편애하고 모든 일하면 맞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정말 매력적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라도 가서 지금 고객이면 고객,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고객을 성공시키는 리더, 그리고 우리 이미 이 사업에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을 돕는 리더로 여러분 제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취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심으로 우리 리더님들이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자기 삶에 아메이가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며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